네, 안녕하세요. 팩타한입니다. 오늘은 그 벼농사 수도작 하는 젊은 친구예요. 그 친구 수도작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기계가 엄청 많아요. 지금 창고에 왔는데 기계가 엄청 많고, 와, 엄청 많네 기계가. 네, 트랙터도 이렇게 두 대씩이나 대농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대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고 안에 기계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수도작으로 돈 좀 번다 하려면 이렇게 기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뭐 거의 억 단위씩 하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친구를 만나고 촬영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팩타한입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수도작, 그러니까 벼농사 짓고 있는 후배한테 찾아왔고요. 아까 창고 갔는데 기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물어볼 것들은 그런 기계 수도작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뭐 이제 승계농이에요. 그래서 승계농일 때 이제 부모님하고 저도 이제 후계농인데 트러블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수익 같은 거 배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청년 지원금? 창업농? 네, 그거 지원받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볼 겸 해서 왔는데 창고가 촬영하기 적당한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카페로 왔습니다. 이제 일단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아들내미 농장이라는 그 농장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황인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랜드 그거는 그럼 판매는 어디서 해요? 판매는 지금 현재 로컬 푸드랑 그다음에 이제 직거래, 네.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판매 그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들내미 네. 농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앞에 아까 창고 모습이 나갈 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 과수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기다렸다가 순번을 타고 어느 정도 싸게 기계 같은 걸 마련하는데, 아까 창고 보니까 기계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마련했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원금이 있어요? 일단은 수도작 같은 거는? 수도작 기계는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 지원금 같은 거는 없고 아, 좀 담보 형식으로 해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를 마련하고요. 이제 기존에 쓰던 상태에서 새 걸로 이제 구매를 할 때에는 기존에 사던 거를 이제 쓰던 거를. 네, 중고로 팔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계를 그러면 이제 새 기계를 필요할 때 5, 6년 쓰던 거를 중고로 매입하고 그걸 차감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또 융자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돌리고. 거의 그런 식으로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기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냥 기계 대수로 봤을 땐 10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작업기를 이렇게 바꾸는데도 또 그 시간이 아까워서 둘이 하다 보니까 트랙터도 앞에 이제 앞부분 바꾸고 이런 네, 기간이.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터가 여러 대지만 각각에 달려있는 작업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동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감당은 다 돼요. 그 융자니까 빚을 갚아 나가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 비용들이 감당은 될 정도로 좀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가 궁금했어요. 그 과수 같은 경우는 좀 순번을 타야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구입해서 쓰는데, 수도작은 기계 자체도 비용이 비싸고 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서 쓰는 건지 궁금했는데 그런 식으로 길게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랑은 뭐 수익 얘기 이런 건 안 하고, 대신에 뭐 수익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자기 수입을 어떻게 챙기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내려왔을 때 후계농이고 승계농이기 때문에 이제 좀 쪼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월급으로 주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연봉으로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연봉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만의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뭐 융자도 나가야 되고 맞아. 그게 한꺼번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이제 쌀로 저에게 달라고 했죠. 제가 아, 쌀로 나락으로. 한마디로 현물로 받는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도정을 해서 네. 이제 뭐 직거래라든가 아니면 로컬 푸드 아니면 뭐 온라인 판매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수입을 챙기는 거죠. 그럼 많이 달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팔 수 있는 양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달라고를 못 해요. 아, 이게 원물로. 작물이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짐이잖아요. 좀 이게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만들어야지 원물로 갖고 있으면 썩어 나가기밖에 안 해서 맞아요. 돈으로 바꾸는 게 시골에서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요. 수도작 같은 경우는 농번기랑 농한기가 아주 확실히 이렇게 맞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네, 때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따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초반에는 돈으로 좀 받았다가 이제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거래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매 전략을 갖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 거 내가 팔았으니까 자기 그렇죠. 걸로 그 다음에는 청년 창업농 네네. 네 일기인 거야 그러면? 네 일기. 처음 생겼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금액, 그러니까 첫 해는 100만 원, 3년까지인가요? 네 3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네, 그렇게 다달이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 카드, 바우처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자재를 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되죠. 그게 뭐 제약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약사 베테랑이 3년 차면 제일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의무 사항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뭐 의무 해마다 교육 시간 네, 기수. 교육 시간이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교육 시간도 필수 시간, 자율 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는 이제 뭐 위탁 업체를 통해서 지정돼 있는 네. 그 교육은 꼭 받아야 네, 하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뭐 농업 농기술센터라든지 뭐 인터넷 강의도 해당돼요? 인터넷 강의도 해당은 되는데 인터넷 강의는 자기가 듣는 모든 시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일부만.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장부랑 회계장부라고 하죠. 네. 네. 그 두 개는 무조건 써야 되고. 장부를 그럼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수입이 없는 날은? 수입이 없는 날은 건너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그럼 바우처 사용하는 거 그것도 뭐 사용 내역을 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요식업 안 됐던 거 뭐 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주류 네. 아니면은 문화생 뭐 당구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영화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고. 아. 영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철물점 공구상 거기도 막혔어요. 공구상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농협 자재센터 이런 데서는 네, 다 그런 쓸 수는 데는 되고요. 있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농약을 구매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비닐 뭐 이런 거를 구매하면 이제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 증명을 해야 돼요. 한 건에 금액이 큰 금액이면 네. 사용 증명 네. 내가 어디다 이거를 쓰려고? 어떠한 식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구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영수증을 첨부한다던가 아니면 실적으로 그 구매한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다달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달이 연말에 하는 다달이? 네, 다달이 하는 거죠. 일단 그 정도만 지키면 계속 유지를 하고 3년까지는 네.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어요. 사업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게 39세까지 된가? 만 39세? 네, 그렇죠. 그치. 네. 선발이라 그 모두 지원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고 그 계획서 같은 걸 작성을 잘 해야 된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 잘 해야 되고 좋은 정책인데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도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티오가 있어가지고 선발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첫 해 때는 좀 수월했다고는 하는데 첫 해 때는 수월했죠. 예,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 좀 제약 조건이 많이 생기고 네.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그거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청년농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죠 뭐. 그렇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자기가 승계농이라고 무조건 창업농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음. 창업농의 취지라는 게 음. 이제 승계농보다는 자기가 농사를 이제 창업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승계농이어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승계농이지만 어떠한 형식으로 맞아. 창업을 할 거다 맞아. 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그래도 이제 승계농이나 뭐 이번에 창업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업농 할 때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는 게 그거고요. 그게 있어요. 좀 트러블. 네, 후계농 트러블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이제 귀농 귀촌인들은 영농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후계농들은 집안 부모님과의 관계 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처음에 이제 승계농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닐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부분에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접목을 시키고 싶은데 아버님은 이제 애초에 그 하시던 게 아주 있고. 긴 기간 동안 해오시던 게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거기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은 제가 아버님을 좀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맞아요. 아버님의 그 농법이 좀 오래 됐다면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들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다가갔죠. 저도 같은 경험인데 그랬어요. 교육 받으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이 사람은 평균적인 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 제일 잘 맞는 걸 아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 맞아요. 이 땅에 맞는 그 농법, 이 땅에 맞는 나무 키우는 법은 아버지가 제일 베테랑이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강의 같은 거 가면 평균적인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례들만. 근데 좋은 사례를 아무리 갖고 와도 내 땅에 안 맞을 수가 있고 내 나무에 안 맞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새로운 지식들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좋은 사례들만 나와요. 보면은 나무 이렇게 맞아요. 키우면 뭐 농약 안 해도 된다. 안 맞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은 산이 없을 수도 있고 땅이 다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나한테 내 과수원에 딱 맞는 건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후계농들도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해소해 주는 게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정책 같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100% 해소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창업농들은 부러워해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네, 맞아요. 몸만 들어가서 하는데 맞아요. 조금 상황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후계농들이 창업농들보다는. 맞아요. 네,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창업농들에게는 뭔가 또 지원금이 열려 있는 게 많아요. 네. 네, 오히려. 그래서 또 후계농들은 또 그걸 시샘하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후계농만 있었는데 창업농이 생기면서 그렇죠. 창업농이 1번으로 가고 후계농이 2번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순위가 밀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후계농은 또 시샘을 하는 거고 그렇죠. 창업농은 너희들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양보를 양보를 해라. 응, 그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귀농 얘기도 했는데 후계농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무리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든요. 아까 쌀 있잖아요. 난 몰라. 좋은 쌀은 어떻게 요즘 보면은 창이 하나씩 다 달려 있어가지고 쌀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몰라요. 어떤 쌀이 가격 아니면은 뭐 좀 브랜드 그런 거 보고 사는데 어떻게 쌀 좋은 쌀은 어떻게? 첫째는 쌀을 딱 봤을 때 이게 노랗냐 안 노랗냐. 쌀이 네. 이게 좀 오래된 쌀은 쌀알이 누래요. 좀 누리끼리해요. 도종하고 오래된 쌀. 도정하고 나서 네, 오래된 오래된 쌀. 좀 거의 그 부분을 이제 묵은 쌀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묵은 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창을 딱 봤을 때 좀 누리끼리해요. 색깔 자체가. 네, 색깔 자체가. 윤기 같은 건 윤기는 윤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막 이 쌀도 보고 저 쌀도 보고 했지만 솔직히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요. 윤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찰기라고 하죠. 네. 찰기는 밥을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일단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색깔, 색깔이랑 도정 날짜, 도정 날짜, 생산연도. 생산연도, 네. 생산연도? 생산연도는 나락 생산연도고 도정 그렇죠. 아 도정연도는 이제 쌀을 깎아 쌀을 깎아가지고 정미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바로 나온 그 날짜. 그 딱 구매하고 딱 뜯잖아요. 네. 안 좋은 거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좀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아 진짜요? 그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처음에 이제 수령을 하고 나서 네. 개봉을 해서 네. 쌀 상태를 확인해 보시라 그래요. 어... 이게 왜냐면 제가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여름엔 덥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과정 중에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웠다 적었다 추웠다 네, 적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생산자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어떤 상태로 도착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밥을 했을 때 곰팡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씻잖아요. 그 물이 까매요. 무조건 곰팡이가 생긴 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쌀인데 똑같지 않냐. 그러지 마시고 그 쌀은 진짜 돈이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버리든지 반품할 수 있으면 반품하고 네, 반품할 수 있으면 반품하고. 아 씻어보면 그게 검정색으로 네. 햅쌀이 좋긴 한 거네요. 햅쌀 사는 게 그렇죠. 햅쌀이 아무래도 좋긴 비싸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당에 좋긴 하죠. 나와서 당해년에 도정하고 그리고 또 수분 함량이 좀 달라요.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오래 둘수록 자연적으로 네, 마르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햅쌀이 수분이 함량이 좀 높아서 밥을 했을 경우에 찰기가 더 많이. 그래서 가을에 햅쌀이 좀 비싸게 팔리는 거구나 아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보면은 뭐 하얀색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좀 깨져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던데 거의 깨진다는 거는 그거거든요. 쌀알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마른 거예요. 마른 거 네. 그 마른 쌀알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유심히 보면 쌀알에 금이 가 있어요. 아 금이 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수분이 좀 많이 없다, 좀 날라갔다, 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그 흰색이 그 영양분 차이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영양소라고 해야 되죠.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 차이. 일반 쌀알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서 흰색이지만 찹쌀을 보시면 다 흰색이에요. 다 흰색이죠. 네. 기호에 따라 다르겠네요. 투명한 거 좋아하면 그렇죠. 그거가 있고 좀 하얀 거 입맛에 맞는 사람은 그렇죠. 그거 사면 되는 네, 거고 그렇죠. 저도 몰랐던 수도작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고요.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죠? 네, 뭐 네이버 블로그가 통한 게 아니고 그냥 상품이 검색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아들내미 농장 검색하셔도 되고 아. 네이버에도 검색하셔도 되고 인스타에다가도 검색을 하시면 상품을 사면 상품 페이지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그런 나와요? 거 다 나오죠. 아. 네, 다 제가 다 이렇게 연동해놔가지고 네이버 쇼핑 그 페이지에서 결제가 돼요. 아. 페이스북으로 오든 인스타로 오든. 그러니까 주문 내역만 뜨면 이제 포장해가지고 가고 네. 쌀 말고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죠? 쌀 말고도 지금은 이제 찹쌀이랑 서리태를 팔고 있는데 그것도 고기도 그러면 팔고 네, 있고. 지금은 다 품절됐대요. 네.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근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그 네이버 그 상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찹쌀은 올라가져 있는데 솔드아웃 시켜놨고요. 네. 서리태는 아직 제가 그 수요 조사를 못해서 아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네, 판매를 그래서 서리태랑 보리는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아직 안 올라가 있고 네. 쌀과 찹쌀은 네이버 검색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대요.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팩타원이었고요. 이상 아들내미 농장 황인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